네, 구매된 공략집 3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1강이랑 2강 안 보신 분들은 1강, 2강 보고 와주시고 3강부터는 소싱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랑 2강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매 대행에 있어서 경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몇 가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강과 2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꼭 보고 와주시고 그러면 소싱 방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후반부 부분이라 좀 내용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소싱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놨어요. 첫 번째 방법은 기본 소싱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 소싱 방법, 세 번째는 벤치마킹 소싱 방법으로 해놨는데 오늘 시간은 기본 소싱법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기본 소싱법이라 하더라도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소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소싱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한 번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소싱도 하고 상품 업로드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유튜브 강의들을 잘 찾아보시면 소싱법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상품 업로드까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용어 자체가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는 저희 상위 1% 셀러의 정석 채널에서는 소싱과 업로드 두 가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싱은 업로드할 상품을 찾거나 팔고 싶은 상품을 고르는 걸 이거를 소싱이라고 부를 거고요. 업로드는 말 그대로 오픈마켓에다가 업로드하는 거를 업로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용어 두 개는 다른 채널에서는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쓰더라도 저희 채널에서만큼은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소싱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들인데요. 네이버 데이터랩이랑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셀러라이프 등을 이용을 해서 여기가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빅데이터를 보는 사이트들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나머지 스토어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옥션이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이런 곳에 대한 데이터는 보실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서만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데이터랩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한 사이트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일단 네이버 데이터랩이랑 아이템 스카우트 저희 채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판다랭크나 셀러라이프도 비슷하지만 사용하시는 분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빅데이터 사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저희 채널에서는 네이버 데이터랩이랑 아이템 스카우트 이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랩 활용해서 소싱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 주세요. 자, 네이버 데이터랩의 특징은 시즌별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셀러라이프 이런 곳에서도 실제로는 네이버 데이터랩에 있는 데이터를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곳들인데요. 네이버 데이터랩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를 보여주는 근본의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빅 데이터를 보는 근본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굳이 이곳을 활용을 할 때는 시즌성 키워드를 확인을 할 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시즌성이 아닌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소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메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쇼핑 인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패션 의류 그리고 이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키워드만 골라 드릴게요. 일단 구매 대행으로 팔기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카테고리는 화장품 미용은 조금 하시기 어려우실 거고요. 출산 육아도 만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인증을 받고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출산 육아 제품도 하기 어려우실 수 있고요. 식품은 구매대행 본격 강의라고 해서 구매대행 공략집이라고 지금 강의를 진행 중인데 강의 2강을 보시면 식품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2강 듣고 오시고 식품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가 생활 편의 이것은 할 게 별로 없고요. 면세점도 할 게 없고 도서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할 만한 구매 대행으로 팔 만한 카테고리들은 패션 의류, 패션 잡화,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식품, 스포츠 레저, 생활 건강,
이렇게까지만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시기에 적합한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패션 잡화 선택을 하고요. 저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제가 많이 팔았던 제품 중에 벨트류도 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벨트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시즌성 키워드를 확인하기에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냐면 기간을 정해서 키워드 랭킹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올해 10월 달에 어떤 제품이 팔릴지 먼저 여기서 알아보고 미리 업로드를 한다면 괜찮은 키워드를 찾아서 업로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팔릴 만한 키워드를 작년 10월 달에 인기가 많았던 키워드를 골랐을 때 올해 10월 달에도 팔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즌성 키워드를 미리 확인을 해서 먼저 업로드하기에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10월달 데이터는 미리는 볼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9월 13일이고요. 그래서 2022년 10월달에 어떤 제품이 팔렸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자,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자 벨트, 벨트, 남성 벨트,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몽블랑, 페레가모, 이런 식으로 셀린느, 닥스, 여기에 상표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절대로 올리시면 안 돼요. 물론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냐? 나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품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명을 제대로 하시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이트에서 특히나 저희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할 건데요. 타오바오에서 정품 판매처를 찾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판매처를 제대로 찾았다 할지라도 정품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중국 판매자가 제대로 정품 소명 요청을 해주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정품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중국 판매자한테 정품 소명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엄청 크고요. 중국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전라도 이런 도 정도 되는 것을 중국에선 성이라고 부르는데 한 성의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를 고객으로서 잘 대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이 중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중단한다고 해도 미련 없이 그냥 고객 응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정품 소명 요청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때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 브랜드 제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품 소명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스토어를 강제 퇴점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강제 퇴점을 당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하나만 강제 퇴점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강제 퇴점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향후 1년 동안은 어떠한 사업자를 새로 내더라도 재입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잘못 걸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골라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여기서 보시는 이 키워드는 패션 잡화에 있는 키워드는 시즌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벨트는 사시사철 잘 팔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월달 키워드는 아닌데 제가 다른 키워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분야에서 패션 의류, 여기서 남성 의류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6월 달에 어떤 게 판매가 되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반팔티, 남자 반바지, 나이키는 일단 건너뛰고요. 팬츠, 남자 반팔, 남자 반팔티. 자, 이런 식으로 남성 의류를 검색을 하니까 반팔 위주로 검색이 되죠. 여름에 반팔 위주로 검색이 됐어요. 그러면 계절을 바꿔서 11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월 30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어떤 게 판매가 됐는지 작년 기준으로 어떤 게 판매됐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남자 니트, 맨투맨, 후드티, 반팔티도 5등에 랭크가 되긴 했는데 맨투맨이나 남자 니트, 티셔츠 이런 식으로 긴팔 위주가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를 보시면서 시즌성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생활건강에서 수집품을 누르고 그리고 기간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할로윈데이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할로윈 코스튬, 할로윈 의상 이런 게 좀 많이 팔리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달만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뒷 날짜를 11월 30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또 바뀌었어요. 할로윈 의상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산타복 같은 게 나오죠. 이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산타 복장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타복이 올라왔어요. 이곳에서 보시면 계절성 상품을 소싱하시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계절성 키워드가 왜 좋냐?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 구매대행 판매 경쟁자는 사입 판매자나 위탁 판매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작고 가볍고 저장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판매를 하는 걸 선호를 하고요. 이유는 사입을 할 때 한두 개만 가지고 와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의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작고 가볍고 저장을 잘 할 수 있는 제품일수록 유리해요. 근데 구매대행 제품은 결국에 사입 판매자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피해서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작고 가볍고 저장할 수 있지 않은 것들을 판매하시는 게 첫 번째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무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크무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크무비를 좀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크무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말고 나중에 어떻게 보고 제품의 배송비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무비는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시즌성이 아닌 상품이에요. 사입 판매자는 저장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저장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장을 무한정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좋은 상품일수록 재고가 빨리 나가고 다시 재고를 보충하고 재고를 빨리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게 정말 좋은데 공간은 제한적인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즌성 상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여름 상품이라고 했을 때 여름 안에 다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공간만 차지하고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처럼 보셨던 할로윈 코스튬 의상은 저장해놓고 팔리지 않으면 내년 10월달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내년 10월달에 또 팔린다는 보장이 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즌성 상품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호하는 판매자들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을 잘 활용을 하시면 구매대행 판매자로서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시즌성 키워드들을 잘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할로윈 코스튬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 물건이 170만 개가 있는데 해외 직구 제품이 114만 개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제품은 이거 보세요. 해외 구매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랭크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원래 1페이지에 이렇게 해외 구매된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해외 구매된 제품이 사실상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구매된 제품이 나오는 걸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고 할로윈 코스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판매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판매하고 싶은 물건 제품군을 제품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집었잖아요. 자, 이 과정을 소싱한다고 하는 거고요. 할로윈 코스튬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이버로 넘어오셔서 일단은 저희는 구매된 제품을 팔 거지만 전체 상품의 이름을 일단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광고는 제외를 해주세요. 광고는 제외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특정 캐릭터 키워드가 있어요. 귀멸의 칼날, 네즈코 이런 거는 해리포터 이런 거는 제외하고 할로윈 코스튬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여기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메모장을 키셔서 일단 제일 위에다가 할로윈 코스튬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할로윈 코스튬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여기에서 찾아서 5개 이상 밑에서 적어주세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의상이라는 것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할로윈 데이, 그리고 코스프레, 컨셉이라는 것도 괜찮네요. 옷도 있죠. 그리고 메이드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이드복을 소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파티 코스튬 이런 걸로 할게요. 파티 코스튬 의상 세트. 자, 네이버 상위 랭크하고 있는 사람들의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대표님들이 지금 한 행동이 뭐냐면요. 여기에 메인 키워드를 잡으신 거고 아래에는 서브 키워드를 잡으신 거예요. 이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에 대한 개념은 지금 당장 설명을 안 드리고 이번 영상에서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를 나눠서 적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상위 1% 셀러의 정석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구매된 1%팁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상품명 작성 매크로 프로그램 선택해 주시고 여기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고 편집 사용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매크로 실행을 차단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셀. 여러분들 한글 많이 사용하실 건데 그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예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엑셀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셀이 있으셔도 되시고 저는 엑셀을 사용 중인데 두 번째로는 엑셀이 꼭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저한테 엑셀을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엑셀 까는 거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도와드리지 않고 구매 대행을 진행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도구는 직접 갖추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매크로 실행이 안 되죠. 매크로 실행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방금 전에 켰던 엑셀을 꺼줬고요. 그리고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속성이 나와요. 이 속성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보안 탭에 나오는 이 파일은 다른 컴퓨터로부터 왔으며 여기 차단해져 있죠. 여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엑셀 파일을 켜시면 엑셀에 적용되어 있는 매크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콘텐츠 사용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이대로 따라와 주세요. 이번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영상 뒷부분 쪽에서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일단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메인 키워드로 잡은 것을 여기 메인 제목 밑에다가 이거 지우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서브 키워드란에 여기 아래에 있는 서브 키워드들을 다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품 제목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상품 제목이 이렇게 다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품 제목이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상품들에 어울리는 제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단, 이 상품 제목의 단점은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상품을 업로드 하실 때 이렇게 해리포터 컨셉으로 되어 있는 코스튬 플레이 의상을 소싱을 하셨으면 업로드를 하실 때 그리핀도르나 아니면 해리포터 같은 그런 특정 키워드를 넣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3개 정도 코스튬 플레이 이상을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하는 거 그냥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타오바오를 켜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타오바오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거나 뭐 타오바오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를 보시고 제 영상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타오바오에 로그인을 해줄게요. 타오바오에 로그인 했고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를 켰는데요. 왼쪽에는 한국어, 오른쪽에는 중국어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다가 할로윈 코스튬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복사, 타오바오 검색창에 붙여넣기. 자, 이러면 할로윈 데이 코스튬 의상이 막 뜨죠. 근데 구매 전환율이 조금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거 막 다 그냥 소싱하시면 잘 안 팔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아는 캐릭터 있죠. 그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저는 퍼센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퍼센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센티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신 상태여야 되고요. 저는 구글 크롬을 사용 중인데 네이버 웨일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런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 퍼센티라고 검색을 하셨을 때 여기 퍼센티, 구글에 있는 퍼센티 이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해주실 수 있는데 저는 설치를 해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설치를 하고 제가 1강에서 퍼센티 자세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퍼센티 보시면서 설정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여기에 가오나 씨가 있는데 이게 센가치로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기 때문에 퍼센트로 수집하기 버튼 눌러줄 거고요. 여기 보이는 슈퍼마리오 이것도 되게 누구나 다 아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퍼센티로 수집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집을 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해리포터도 있죠. 자, 해리포터도 퍼센티로 수집하기 해서 버튼을 눌러서 수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슈퍼마리오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꺼주세요. 꺼주시고 다른 거 고르시면 돼요. 팔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슈퍼마리오 또 있잖아요. 위에서 하고 싶은 거 안 됐다고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비슷한 거 찾으시면 또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거 찾으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슈퍼마리오 누르도록 할게요. 자, 수집이 다 되시고 나면 여기 퍼센티 버튼을 눌러서 퍼센티 로그인 해주세요. 저는 로그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신규 상품 등록란에 상품이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신규 상품 목록에 제가 방금 전에 선택한 제품들이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은 브랜드 키워드나 캐릭터 키워드들은 원칙상 넣으면 안 돼요. 원칙상 넣으면 안 되는데 저는 구매 전환율을 위해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캐릭터에 대해서 지재권 소명 요청이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로 제품을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재권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저를 따라 하실 분들은 저는 이 슈퍼마리오나 해리포터 그리고 가오나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해리포터 그리핀도르라고 해가지고 지재권에 위반되는 상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슈퍼마리오도 있죠. 그리고 가오나시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오나시는 굳이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멀쩡하게 팔고 있어서 저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랭킹이 높은 1페이지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랭킹이 높은 제품들이고 대표님들이 지금 막 업로드하는 제품은 이 사람들보다 랭킹이 매우 낮을 거기 때문에 한참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리기 전에 대표님께 걸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도 괜찮으니까 대표님들도 이거 따라서 그냥 실습 삼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제품을 누르시고 방금 전에 이 엑셀 파일 있죠? 여기에서 이 제품의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고단어 포함 컨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위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컨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고 카테고리가 제대로 매칭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이랑 카테고리랑 제대로 매칭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카테고리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코스튬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코스튬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다 바뀝니다. 비슷한 걸로 찾아서 다 바뀌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카테고리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옵션을 최대한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25자 이하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 지금 다 보시면 짧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에서도 해외 배송비 지금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대로 놔둘게요. 해외 배송비를 설정하는 것도 이번 영상에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거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키워드 부분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검색 태그라는 건데요. 일단은 저 따라해 주세요.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곧 드릴 거니까 일단 그냥 따라해 주세요. 여기 코스튬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어린이라는 단어는 선택하지 마시고 할로윈 그리고 스파이더맨, 슈퍼마리오, 아이언맨 이런 것들은 캐릭터
지적재산권에 좀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택은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빅사이즈, 헬로윈 코스튬, 그리고 코스튬 대여, 코스튬 의상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키워드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코스튬, 남성 코스튬, 관련이 있는 거,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같은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이 정도만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썸네일로 넘어와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흰색 배경에 딱 그 상품만 보이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배경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제품 사진이 들어있는 것도 괜찮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런 흰색 바탕에 이렇게 제품 사진이 있는 것도 없고, 제품 사진에 단순한 배경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편집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이 요거 하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국어.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퍼센트 번역 툴을 이용할 건데요. 번역 영역 자동 선택 누르신 다음에 선택 영역 번역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여기 보시면 퍼센트 배경 지우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지우고 싶지 않은 객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드래그로 영역 선택을 해서 내가 지우고 싶지 않은 객체만 선택을 해줬죠. 그리고 배경 지우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것만 빼고 다 지워져요. 그래서 내가 딱 팔고 싶은 제품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꼭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재원, 그리고 제품 상세 정보, 꼭 필요한 부분은 한글로 꼭 번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글로 번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기 버튼 누르시고,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추가하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요. 할로윈 코스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캐릭터 가오나시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로윈 코스튬 뒷부분에 가오나시라는 단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닫고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눌러서 빠르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사용했었던 제목 쓰지 마시고 계속 다른 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곧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해리포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리핀도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해리포터랑 관련 있는 단어들인데 일단 이거 다른 판매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줄게요. 지적재산권 너무 불안하시면 다 빼셔도 되는데 저는 구매 전환율을 위해서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도 일치하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스튬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메인 키워드랑 관련 있는 단어를 그냥 넣어주시면 알아서 카테고리가 알아서 설정이 됩니다. 자, 옵션은 최대한 짧게. 자,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그대로 놔두실 때에는 여기에 넘버링 번호를 붙여주시면 앞에 1, 2, 3, 4가 들어가게 돼요. 저는 여기서 빈칸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제거를 해서 조금 글자를 짧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넥타이, 스카프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객이 이 그림을 보고 주문을 하시는데 여기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림에 다 어떤 제품인지 나오기 때문에 뒤에가 글자가 초과되면 글자가 알아서 잘려요. 이 25자가 넘어가게 되면 업로드하면서 알아서 잘리기 때문에 저는 앞에 넘버링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둘 거고요. 자, 위로 올려서 가격은 그냥 해외 배송비 10,000원. 그냥 일단 이대로 설정해 놓고요. 키워드에서도 여기서 코스튬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알맞는 거, 헬로윈, 대여 코스튬, 의상, 코스튬. 코스튬이라고 검색을 해서 몇 개를 선택해 줬고요. 할로윈 데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할로윈 소품, 할로윈 가면, 할로윈 머리띠, 할로윈 호박, 할로윈 해골, 할로윈 망토, 할로윈 분장, 할로윈 모자.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하고 싶은 경우에 배경을 지우고 싶으시면 자, 요거 드래그로 영역 선택하신 다음에 학생들 빼고 배경 다 지우고 싶을 때 배경 지우기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좀 엉성하긴 하지만 이게 자세하게 지우려면 포토샵으로 직접 지우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도에 만족스러우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시고, 저는 그냥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그냥 이걸로 놔둘 거고요.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 경우에는 필요 없는 그림들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 이미지 일괄 편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거 필요 없는 글자잖아요. 필요 없는 거 삭제 버튼. 이것도 필요 없죠? 삭제. 해당 제품에 필요한 그림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그림도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도 쓰레기통 버튼 눌러서 삭제. 확인. 자, 필요 없는 거 다 삭제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품 재원이나 꼭 필요한 정보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나 이런 사진. 사이즈 표기 때문에 번역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역 영역 자동 선택 누르고 선택 영역 번역하기 버튼 눌러줄게요. 이게 곧 수정이 되니까 이제 이대로 넘어갈게요. 이게 왜 속된 말로 개발세발 번역이 되는데 이거 그대로 놔둬도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냥 놔두셔도 돼요.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번역 영역 자동 선택 버튼 누르시고 선택이 완료되면 번역하기 버튼 눌러서 번역해주세요. 개발세발 번역이 돼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버튼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X 버튼 눌러주시고 이것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세 번째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 다 지우고 붙여넣기 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슈퍼마리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슈퍼마리오라고 적을게요. 제가 이거를 굳이 넣는 이유는 원래는 위험할 수는 있는데 다른 판매자들이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한 겁니다. 근데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삭제하실 준비를 하시고 이 제품은 삭제할 각오를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적재산권에 위배된 상품을 왜 올렸냐라고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 단어를 굳이 넣은 것은 구매 전환율을 위해서 그냥 예시로 넣은 겁니다. 다른 판매자들이 한다고 해서 꼭 따라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원래는 수정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저 여기다가 코스튬이라고 해서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엔터 누르시면 되시고 옵션 보시고 글자가 짧다 싶으시면 그대로 놔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격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배송비 10,000원이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키워드에다가도 할로윈이라고 적어서 관련 있는 키워드들 선택하도록 할게요. 마녀, 할로윈 의상, 코스프레, 할로윈 코스튬, 할로윈 풍선, 할로윈 장식 코스프레, 명품, 호박, 모자, 할로윈. 자, 방금 할로윈이라고 검색을 하고 나서 관련 있는 단어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튬이라고 검색을 해서 코스튬에 관련 있는 단어들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튬 돼요. 자, 대충 선택을 하고 그리고 썸네일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는 자, 편집하기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상품 이미지 제외하고 다 지워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래그로 영역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드래그 영역 선택한 다음에 배경 지우개 버튼 눌러줄게요. 개발 세발 돼도 괜찮냐? 저는 그냥 이대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대로 하고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버튼 그냥 눌러주세요.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너무 자세하게 꼼꼼하게 수정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매 대행은 업로드를 많이 할수록 유리한데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세발 되더라도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것도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도 상세 페이지 본문 이미지 일괄 편집 누르신 다음에 필요 없는 이미지 다 지워주세요. 근데 이미지들이 다 필요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이미지부터 이 이미지까지 전부 다 번역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모두 다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번역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탭 버튼을 눌러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면 탭 버튼 누르시고 빠르게 반복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번역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탭.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너무 집요하게 수정하려고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충 번역이 됐다 싶으면 바로바로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는 번역을 안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기
자, 제가 원하는 대로 일단 수정은 했어요. 핵심 키워드인 뭐 이런 키워드들도 넣었고, 키워드 수정을 제대로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 선택하시고, 그리고 업로드 버튼 눌러서 여기에 해당 스토어들을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연동되어 있는 스토어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선택 상품 1과 업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예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 안 하고 끄고 다음 소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싱 방법은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해서 소싱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키워드 한 달 검색량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키워드 검색량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키워드 검색량에 기반하지 않고 아무 상품이나 올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 제품은 결국엔 우연히 팔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업로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소형 키워드만 가지고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키워드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대형 키워드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중소형 키워드 위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소형 키워드 위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키워드 한 달 검색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에서 5천 건이 소형 키워드, 그리고 5천에서 3만 건이 중소형 키워드, 그리고 3만 건 초과되는 걸 대형 키워드라고 분류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소형 키워드의 경우에는 한 달 검색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요. 이 검색량은 곧 수요를 의미합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소형 키워드를 기반으로 했을 때 0에서 5천 건이면 한 달에 해당 제품을 찾는 사람이 얼마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0에서 5천 건 검색량은 별 볼 일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중소형 키워드의 경우에는 5천에서 3만 건인데 너무 적지도 않은 키워드고요. 너무 많지도 않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중소형 키워드는 판매자들이 진입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대형 키워드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셀러가 이미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 키워드는 진입하기에 경쟁자들이 너무 쟁쟁해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 키워드를 안 건드리고,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인 셀러들은 이렇게 중소형 키워드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키워드에는 대기업이랑 대형 셀러들이 있는데, 초고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초고수면 굳이 여기 키워드에 연연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시고 대형 키워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심한 데에 들어가면 물건은 안 팔리고 에너지만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 키워드를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소형 키워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셀러들이 중소형 키워드에 모여 있고요. 소형 키워드는 상품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상품을 업로드를 해도 효자 상품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상품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지 않았는데, 이게 실제로 소형 키워드에서는 셀러들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 중소형 키워드는 다 모여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실제로는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형 키워드였는데, 얼마 전까지는 소형 키워드였는데 중소형 키워드로 바뀐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중소형 키워드였던 것들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경향성이 보이는데, 그런 키워드들이 있고, 얼마 전까지는, 아니면 한 달 전까지는 소형 키워드였는데 이게 시기가 바뀌어서 중소형 키워드로 바뀐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중소형 키워드에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은 소형 키워드에 자리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형 키워드에서 중소형 키워드로 넘어간 그 제품을 소싱하게 됐을 때 경쟁률은 더 낮지만 판매될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키워드를 고르는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소형 키워드를 위주로 소싱을 해서 판매하시는 판매자도 분명히 계세요. 그 방법도 괜찮아요. 이게 내가 제품을 업로드했을 때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은 우연히 발견이 돼서 그 제품이 마음에 들었을 때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을수록 좋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소형 키워드 위주로 소싱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서 경쟁자가 없는 곳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소형 키워드에서 중소형 키워드로 바뀐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나서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툴이 멤버십을 꼭 결제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초보셀러 구독 중인데 초보셀러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초보셀러로 하셔서 꼭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코드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는 추천인 코드는 없고요. 그냥 초보셀러로 구독을 해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로그인 하셔서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이템 발굴 들어가시고 자, 아이템 발굴에서 2차 분류 내지 3차 분류까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차 분류에서 생활 건강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2차 분류에서는 제 아래로 내리시면 공구류가 있어요. 공구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눌렀는데 이제 여기서 어디를 누르셔야 되냐면 이 주제별 키워드를 누르시면 돼요. 이 주제별 키워드를 누르시고 주제 추가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트렌드 키워드에는 주간, 신규 키워드에는 한 달 전 없던, 급상승 키워드는 한 달 전 대비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급상승 키워드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급상승 키워드 보시면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갑자기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소형 키워드였는데 이번 달부터 중소형 키워드가 된 것을 찾아서 올리면 되겠죠. 꾸준하게 업로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소형에서 중소형 키워드로 바뀐 걸 업로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트렌드 키워드는 그냥 트렌드라서 넣은 거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신규 키워드도 한 달 전에 없던 애들을 한 달 전에 안 보이던 키워드들이 중소형으로 새로 올라온 키워드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르실 때 이 검색수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 누르시면 내림차순, 다시 누르면 오름차순, 다시 누르면 초기화.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다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다 정렬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키워드를 골라야 되는데 중소형 키워드는 5천에서 3만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고를 거냐면 저는 이 잔디 깎는 기계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뀐 키워드라는 거 인식이 되시나요? 급상승 키워드이기 때문에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뀐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잔디 깎는 기계에 클릭을 하고요. 저는 잔디 깎는 기계를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잔디 깎는 기계로 소싱하는 겁니다. 업로드까지는 아니고 아까 전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야지 업로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상품을 소싱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상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상품을 그냥 업로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상품을 3개씩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2개씩만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2개 업로드하고 엑셀을 활용해서 업로드하는 걸 2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예요. 이 카테고리에서 잔디깎기라는 이 카테고리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연관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오늘 강의 영상은 조금 길 것 같아요. 근데 소싱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자, 여기에서 상품 제목을 만들려고 제가 연관 키워드를 눌렀는데요. 설명을 조금 드리고 상품 제목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자료는 네이버 쇼핑에서 공개한 자료고요. 이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공개한 상품 제목을 만들 때 어떻게 제목을 만들면 유리한지 가르쳐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카테고리 선호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서 상품 제목을 만들도록 할 거고요. 이 카테고리 선호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관련 있는 카테고리 상품일수록 우선 노출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백팩이라고 단어를 넣었을 때 강아지 백팩이라는 키워드를 이 아래에 있는 상관없는 카테고리에 집어 넣어서 판매하는 것보다 상관 있는 카테고리 안에 이 키워드의 제품을 이렇게 상관 있는 카테고리에 매칭을 시켜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노출이 잘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들로만 상품 제목을 작성하면 노출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가지고 제목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메인 키워드는 상품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요. 서브 키워드는 상품의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해요.
메인 키워드는 한 달 검색량이 5천에서 3만 건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서브 키워드는 실제로 그물망이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가 제가 방금 전에 선택한 키워드가 이 잔디 깎는 기계라는 키워드인데 한 달 검색 수가 약 2만 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보면 잔디 깎는 기계라는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동 잔디 깎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주식, 정원, 재초기, 무선, 본체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단어들이 막 나오죠. 로봇, 충전식. 이 보시면 실제로 잔디 깎는 기계라는 게 2만 정도 되는 키워드지만 어느 누군가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 잔디 깎기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이 제품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주식 정원 재초기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자주식 정원 재초기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방금 전에 잔디 깎는 기계는 약 2만 정도의 키워드인데 2만 명만 검색을 해서 내 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검색량이 1000 정도 되는 걸로 검색을 해서 내 거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6만 정도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 거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제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물망 역할을 하는 건데 특히나 서브 키워드가 그 그물망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품의 그물망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 검색 범위를 5천에서 3만 건보다 더 넓혀서 상품 제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할로윈 코스튬 의상 올릴 때 상품명 만들기 프로그램을 사용했잖아요. 상품명 만들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상품 제목을 만들었을 때 이런 제목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런 제목이 나왔을 때 이 제목들을 제가 편의상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환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해 놓고 나서 사람들마다 검색하는 게 다 달라요. 누군가는 A만 검색해서 이 제품을 봤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A, B라고 검색해서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E, G로 검색해서 이 제품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품 제목에서 단어가 순서가 앞에 있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A, B로 검색했을 때 제일 확률이 높게 검색이 되고요. 이거는 AI, 밑에는 AC, 밑에는 AG, 밑에는 AE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제일 확률이 높은데 자 그러면은 IJ로 검색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CF로 검색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G만 가지고 검색하시는 분도 있고 IB로 검색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서브 키워드를 다 섞어놨을 때는 그물망 역할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AI로 검색하는 사람도 내가 잡을 수 있고 다른 상품으로는 GH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이 제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I로 검색하시는 분은 제일 아래에 있는 제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품을 소싱을 하나를 할 때 상품을 제목을 다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가 검색이 될 만한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검색이 될 만한 키워드들을 다 조합을 해서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강의 영상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방금 자, 이것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잔디 깎는 기계에서 이 잔디 깎기라는 카테고리를 기억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연관 키워드라는 것을 눌러주세요. 연관 키워드를 눌러줬을 때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쇼핑성을 눌러주시고 검색 숫자에서는 제가 제목은 그물망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넓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검색량을 1000에서 6만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아까 전처럼 유료 구독 기능을 사용해야지만 이 필터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셀러 단계로 하시더라도 유료 기능을 결제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셔서 이 대표 카테고리에 왼쪽에 나와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정렬을 따로 해주세요. 아까 잔디 깎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키워드였죠. 그래서 이 잔디 깎기 카테고리 안에 있는 키워드들만 가지고 제목을 만들 거예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총 검색수가 높은 거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그냥 그물망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꼭 이 검색 숫자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잔디 깎는 기계 이게 오타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가 오타잖아요.
잔디 깎느니 이 기억이 아니라 싼 기억인데도 그냥 똑같이 맞춰줍니다. 네, 여기 검색어 매칭을 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적는 키워드를 그대로 똑같이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에다가 보조 키워드들을 해당되는 키워드들만 가지고 여기다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적어줬는데요. 의미 단위별로 띄어쓰기를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의미 단위별로 여기 보시면 잔디랑 깎기랑 뭐 다른 단어인데 왜 여기서는 띄어쓰기 안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잔디 깎기 띄어쓰기랑 붙여쓰기를 해가면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보시면서 검색 결과가 다르면 띄어쓰기 해주시고 같으면 붙여쓰기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제목을 작성하시는 대표님들이 의미 단위는 정해 주셔가지고 본인이 정한 의미 단위별로 띄어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 제목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품명 만들기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제목 칸에다가는 메인 키워드 넣고 서브 키워드에다가는 서브 키워드 넣어서 상품 제목 생성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 제목을 만들어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품 제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상품이 판매될 확률이 다 똑같이 만들 때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자, 일단 상품 제목은 이대로 놔두시고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잔디 깎는 기계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처럼 번역기를 사용하셔서 타오바오를 통해서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 여기 타오바오 버튼 그냥 누르셔도 됩니다. 타오바오에서 잔디 깎는 기계들이 나오죠. 저는 예초기 말고 잔디 깎는 기계 아까 전에 네이버 쇼핑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생긴 제품들 위주로 소싱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에 네이버 쇼핑에 나오는 제품이랑 비슷한 게 잘 없어요. 비슷한 거 하나 있네요, 여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제품을 하나 소싱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저는 잔디 깎는 기계를 이렇게 생긴 거를 하나 소싱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제품을 10개씩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할 만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다른 제품들은 전부 다 100위안, 200위안 이 정도로 좀 저렴한 편인데 얘만 좀 비싸거든요. 얘만 좀 400위안이 넘게 좀 비싸요. 그래서 가격대를 수정해 주시면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저 450위안부터 2000위안까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비슷한 게 좀 더 나오겠죠?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이 페이지 안에 지금 잔디 깎는 기계 제가 원하는 게 세 종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세 종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광고를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품 종류를 꼭 잔디 깎는 기계 하나를 고르시고 나면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10개씩 하나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10개씩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퍼센티로 수집하기 버튼을 누르고 일단 이렇게 2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엑셀로 하는 것도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2개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집하기가 다 됐으면 퍼센티로 들어오셔서 신규 상품 등록에 들어와 주세요. 자, 저는 신규 상품 등록해서 새로 고침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소싱했던 상품이 여기에 들어왔죠. 근데 아까 전에 업로드 하다가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로그인을 안 해서 업로드 하다가 중간에 껐는데 수정을 제품 여기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 수정창이 뜨잖아요. 수정창이 뜬 상태에서 끄면 에디티드라는 글자가 떠요. 이게 수정이 완료된 상품들만 체크를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수정된 거랑 안 된 거랑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수정창을 열었다 끄기만 해도 에디티드가 떠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제목을 아까 전에 엑셀로 만들어준 제목을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 예측이 잘 들어가 있죠. 일단 카테고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옵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조용하고 가벼운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복사하셔서 여기에 변경 전에다가 조용하고 가벼운이라는 단어를 넣으시고 변경 후에 빈칸을 만들어서 변경 버튼 눌러주시면은 필요 없는 단어가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필요 없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빈칸 제거 해주시면 글자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좁아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 블레이드 무료. 이것도 전부 다 공통사항이라서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넣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똑같은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옵션이니까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리고 초대형 선물 패키지 이것도 그냥 지워주고 1시간 이용 가능한지 뭐 3시간 이용 가능한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6개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터리라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자를 배터리라고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다 짧아졌죠? 옵션명 수정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옵션명 수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 그냥 1-99 버튼 누르시면 여기 넘버링이 되니까 넘버링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길게 놔두셔도 되시고 아니면 저처럼 좀 꼼꼼하게 수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글자 수는 25글자보다 적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명 수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상품 하나에 옵션명 수정하는데 5분을 초과하지 마세요. 5분 이내로 수정을 해주시고 5분 이내에 수정 못할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넘버링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해외 배송비를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배송대행지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한지 그리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판매자를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송비 설정할 때 지금 이 표 스크린샷 하시던지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하시던지 해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가격대로 배송비 설정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적도록 하고 상품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배송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여기 있는 표를 보시고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품 무게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품 무게를 보는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 쇼핑에서 비슷하게 생긴 제품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면 아래쪽으로 내리시다 보면 제품 재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건이 몇 킬로그램 정도인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제품은 6.8kg이라고 되어 있는데 6.8kg에서 포장 무게까지 더하면 한 1에서 2kg 정도 더 더해질 건데 지금 이게 7kg니까 8kg 정도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를 보시고 8kg 정도 되면 19,000원에서 21,000원 사이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20,000원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게 배송비에 역마진이 나는 게 좀 무서우시면 이렇게 좀 더 높여서 23,000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배송비는 무게를 기반해서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방금 전에 보셨던 방법대로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적혀 있는 사이트에서 제품 재원을 보시는 방법도 있고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검색에서 잔디 깎는 기계라고 검색하시고 나서 여기에 큰 따옴표 안에 킬로그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이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생긴 게 2kg, 3kg, 2kg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9.9kg짜리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9.9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저도 혹시 모르니까 제품 무게를 좀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kg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포장 무게까지 합치면 한 12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원이라고 바꿔서 적어줄게요. 그래서 해외 배송비는 이렇게 무게 기반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잔디 깎는 기계도 전부 다 26,000원으로 해 놓을 거고요. 키워드에서는 그냥 이대로 놔두셔도 되시고 여기에다가 잔디 깎기로 검색하셔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방금 전에 제가 보던 네이버에서 잔디깎기를 검색했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 관련 태그 보시면 잔디깎기를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이 상품 태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태그도 제품을 검색할 때 도와주는 키워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를 넣어주는 칸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키워드부터 순서대로 넣게 되는데 네이버는 이 키워드가 10개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쿠팡은 총 20개가 들어가요. 근데 네이버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판매자가 집어넣은 태그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쿠팡에서는
이렇게 태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이 앞부분에는 네이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상표권이 있는 키워드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표권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표권이 없는 키워드들 위주로 적어주시고 나머지 뒷부분은 상표권이 있던 말던 상관 안 하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쿠팡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10개는 네이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쿠팡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총 20개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 그리고 그린윅스 이런 거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어디 넣으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점이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마우스가 이 화살표가 사방향으로 나오는 화살표로 바뀌는데 이거 그냥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뒤로 쭉 밀어주시면 보시도 뒤로 밀어줄게요. 그린윅스도 뒤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일 뒤로 다 밀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앞부분에는 상표권에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놨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상표권에 위배되던지 안 되던지 상관없는 키워드들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이 앞에 블록 설정하는 애들만 들어가고 쿠팡에서는 나머지가 싹 다 들어가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좀 더 브랜드 키워드들 덕분에 좀 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네이버에서는 또 지재권에 위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 키워드를 설정하시면 괜찮습니다. 썸네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글로 번역만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만 하셔서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버튼 눌러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괜찮은 사진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에서 드래그로 영역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배경 지우기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하나만 남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흰 바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넣어주고 전체 수정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 바탕에 상품이 나와 있는 이게 제일 괜찮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뺄게요.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 일괄 편집 버튼 눌러서 필요 없어 보이는 건 그냥 삭제 하시고 이것도 삭제할게요. 이것도 삭제. 그리고 제품 재원이 나온 거는 반드시 번역을 해주세요. 번역 버튼 누르시고 다 번역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두 번째로 이거 방금 전처럼 똑같이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악력기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방금 전처럼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에는 여기 지금 잔디깎기라고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완력기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서 잔디깎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잔디깎기라고 검색할게요. 잔디깎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인조잔디로 해서 이상하게 나오기도 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잔디깎기 여기 버튼 누르시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 다 눌러보시면 잔디깎기로 제대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쿠팡은 지금 다르니까 제가 예촉이라고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머지는 카테고리가 조금은 달라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이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카테고리가 제대로 매칭되도록 이 두 가지만 꼭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카테고리 매칭이 5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밑에서 제대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옵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짧게 만드시면 되는데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다 지워줄게요. 다 지워주시고 자, 최대한 짧게 저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수정을 해주시고 글자가 너무 길어서 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은 앞에 이렇게 넘버링 그냥 붙이셔가지고 글자 수가 초과돼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서는 아까 전에 26,000원이었죠? 26,000원 넣고 키워드로 넘어가서 위에 잔디 깎기 해서 10개 이상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것을 먼저 10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10개 선택했는지 나오죠.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제 막 선택을 해주세요.
자, 브랜드 키워드에 구애받지 말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20개를 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브랜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거는 무조건 다 제일 뒤로 빼주세요. 되나? 그림믹스? 되나? 도시? 도시? 자, 이렇게 되면 이 앞부분은 브랜드 위배되지 않고 뒷부분은 브랜드랑 상관없이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썸네일 부분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편집하기 위해서 그냥 번역하고 넘어갈게요. 썸네일을 일단 번역하고 근데 이거 평생 보증 청구 가능이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세요. 글자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지워주고 자, 이렇게 그냥 하고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세 페이지도 일괄 편집 눌러서 필요 없어 보이는 거는 삭제.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꼭 번역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번역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번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음번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냥 저처럼 썸네일 제일 앞에 나온 거 한 장 그리고 상세 페이지 중에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만 번역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태프분이랑 번역을 어느 정도 하는 게 효율이 가장 좋은지 실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실험이 한 달 정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한 달 뒤에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은 제대로 알려드리고 그래서 효율은 다음에 알려드리고 일단은 썸네일 이미지랑 그리고 제품 상세 정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품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제품의 크기나 무게 같은 게 나와 있는 제품 재원 정도만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엑셀로 업로드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 엑셀로 업로드하는 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저처럼 하나하나 퍼센트를 수집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클릭하셔서 상품을 업로드 하셔도 되시고 이 퍼센트에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상품을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엑셀 양식 다운로드 하기 버튼 눌러서 여기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다양한 카테고리 수집하기 하신 다음에 이대로 양식 다운로드 해주세요. 근데 여기 저는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기준으로 하고 다운로드 할게요. 엑셀 양식 다운로드 하시고 자,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품 URL 주소 넣는 곳이랑 상품명 넣는 곳이랑 그리고 해외 배송비 넣는 곳, 키워드 이거는 아까 전에 검색 태그 저희가 넣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카테고리까지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입력하지 않으면 URL 상품에 따라서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매칭되니까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 넣으시려면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저는 10개를 한꺼번에 하진 않고 보여드리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상품을 2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른 제품을 보기 위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를 잘 따라오셨으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게 있을 건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copy URLs라고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검색 결과 보고 있는 탭을 하나 빼서 이렇게 창을 하나만 열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으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 탭으로 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거나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탭이 옆으로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2개만 이렇게 골라 볼게요. 저희가 필요한 게 이렇게 생긴 거를 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제품을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선택하시고 또 이런 것도 선택하시면서 10개를 선택하셔야겠죠? 저는 일단 2개만 하도록 할게요. 일단 2개를 저는 선택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Copy URLs 버튼 누르시면 현재 보고 있는 모든 창의 주소가 다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래 보시는 현재 윈도우 보기 이거를 누르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창만 떠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타오바오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줄부터 복사해서 여기 상품 주소에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상품명에다가는 좀 전에 저희가 생성했던 이 상품 제목을 만드는 엑셀 파일에서 복사하셔서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비 아까 26,000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26,000원으로 그냥 통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키워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셀러 라이프라는 데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잔디 깎는 기계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고, 이제 검색이 다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아이템 스카우트랑 비슷한 사이트인데, 저희는 검색어 태그를 만들기 위해서만 여기를 사용할 거예요. 무료 버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신데, 무료 버전으로는 여기 검색이 10번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를 건드리시면 안 되시고, 쿠팡은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막 올리셔도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상표권을 위반되지 않도록 10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승용 예촉 이런 거 선택 안 하고 잔디 깎는 기계 추천. 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단어는 또 이렇게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10개 이상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상표권에 위반되던지 안 되던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여기 실제로는 네이버 검색 연관 키워드, 연관 태그 쪽으로 누르셔서 이쪽에서 고르시는 게 좋긴 하지만, 여기에 단어가 모자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20개가 다 모이고 나면 복사하셔서 여기 키워드 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하나씩 붙여넣기 해주시고, 카테고리는 아까 전에 잔디 깎는 기계를 보시면 잔디 깎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만 여기에다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깎기라고 위아래다가 적어주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성실히 하셨으면 여기에 상품이 10개가 있을 거예요. 또는 상품을 한꺼번에 50개씩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잔디 깎기를 하시고, 밑에는 예초기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전기톱 하시고, 그리고 전동 드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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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 하셔서 총 5번 소싱 하셨으면 상품이 50개가 올라갈 거예요. 내가 업로드하고 싶은 제품의 카테고리를 5번 고르셨으면 상품이 50개가 올라갈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건 꺼주셔도 되시고요. 저장해 주시고, 네, 퍼센트에서 업로드하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작성하셨던 엑셀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업로드 중이고요. 엑셀 업로드하기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기다리시면 업로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상품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시켜놓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물도 마시고 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제가 지금 2개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이거 놔두신 상태로 할 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굳이 느린 이유는 타오바오에서 서핑하시다 보면 밀어서 잠금 해제 창이 뜨는 경우도 보실 수 있었을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타오바오에 과도하게 트래픽을 일으키면 타오바오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상품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 상태에서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상품 수집 다 됐고요. 닫기 버튼 누르고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럼 방금 제가 소싱한 제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르시고, 이게 원래는 이 잔디깎기로 해서 매칭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웬만하면 여기 카테고리가 제대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카테고리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안 된 경우에는 일단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만 제대로 매칭을 해주세요. 쿠팡에는 예촉이,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는 잔디깎기라고 매칭을 해줄게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 엑셀 양식 다운로드 하기에 보시면 쿠팡 카테고리 기준으로 할지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기준으로 할지 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쿠팡 카테고리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2개만 있는 이유는 쿠팡 카테고리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2가지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작업 중에 키워드 작업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 해외 배송비는 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수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옵션에서 글자를 짧게 하시거나 글자 수정하기 힘들다 하시면 넘버링 붙여놓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썸네일 부분에 제일 첫 장 한글로 번역을 해주시거나
흰 바탕에 딱 제품만 나오도록 해주시거나,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AI 배경 지우개 해가지고 배경 지우개 버튼 눌렀는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련 갖지 마시고 컨트롤 더하기 Z키를 누르시면 앞부분으로 돌아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글 번역된 상태로 그냥 넘어가 주세요. 흰 바탕에 해당 제품만 나오기에는 좀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렇게 한글로만 번역하시고 넘어가시고 상세 페이지에서 필요 없는 거 삭제하시고 필요 있는 부분만 이렇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제품 상세 정보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해주세요. 개발세발 번역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저장하기 첫 번째 것도 옵션에 넘버링 붙여놓고 썸네일 하나 수정하고요. 썸네일 번역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 일괄 편집 누르시고 쓸데없는 거 다 삭제. 여기에서 편집하기 버튼 누르면 확대된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쓰레기통 버튼 눌러주시면서 지워주셔도 되세요. 자, 지워주시고 자,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 남아있죠? 그러면 이것만 이 두 장만 번역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번역해주고 여기서도 제품 번역해주고요. 수정 완료 버튼 누르고 닫기 하고 저장하고 닫기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전체 선택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상품 등록은 하루에 최소 50개씩은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 100개씩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 50개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업로드하고 싶은 제품을 카테고리를 5개를 최소한 고르셔야지 한 카테고리당 10개씩 등록을 해서 50개를 등록을 하실 거고 100개씩 등록하시는 분들은 팔고 싶은 물건을 10종류를 고르셔야지 100가지를 등록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구매대행 시작하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업로드하면서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하루에 10개도 등록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업로드 하실 때는 제가 업로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빨리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업로드한 제품을 과연 몇 명이나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방금 전에 이 잔디 깎는 기계가 76만 개나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상품의 숫자가 76만 개인데 여기 75만 개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75만 개로 가정을 하고 내가 상품을 등록했을 때 내 상품이 상위 1%로 노출이 되었어요. 순위로 따졌을 때 상위 1% 이내에 들어서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7,500등에 노출이 되고요. 그때 한 페이지에 40개씩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상품은 상위 1%로 노출이 됐지만 188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188페이지에 노출이 되면 아무도 안 볼 수도 있고 우연히 한두 명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봤을 때 하루에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10개도 등록을 못하면 아무도 그 제품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헛수고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10개도 등록 못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등록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 업로드 해주세요. 전략적으로 무조건 많이 등록하시는 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업로드 방식 중에 반자동 등록 위주로 해서 유튜브에서는 반자동 등록 위주로 해서 전략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저희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수동 등록하는 방법까지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수동 등록 말고 반자동 등록을 잘 해서 구매 대행으로 순수하게 강의만 잘 따라오셔도 꾸준하게 하셨을 때 월 300만 원 충분히 버실 수 있으니까 강의 듣고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강의도 잘 듣고 따라오시고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소싱 방법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길었는데 긴 시간 동안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